제목 파과의 다층적 의미와 매력. 영화의 제목 파과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적 장치처럼 기능하며 단순한 명칭 이상의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느껴지는 생소함은 곧 호기심으로 이어지며 그 의미를 곱씹게 만듭니다. 한자 그대로 깨진 과일 또는 흠집난 과일을 뜻하는 이 단어는 작중에서 약간 상하거나 흠집이 생겼지만 속 알맹이의 맛과 가치는 변하지 않은 과일에 비유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는 전성기가 지났을지언정 수십 년간 연마해온 기술과 경험, 날카로운 통찰력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한 주인공 조각의 현재를 상징하는 절묘한 은유입니다. 겉모습의 쇠락 너머에 존재하는 내면의 강인함과 숙련도를 함축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파과는 이팔 청춘 16세를 의미하는 또 다른 해석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젊고 서늘했던 과거의 자신, 손톱 시절과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시간의 흐름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한때 가장 날카롭고 푸르렀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완숙했지만 동시에 부서지기 쉬운 황혼기의 선인물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이중적인 제목 속에 녹여낸 것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함의를 지닌 제목은 영화의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의 내면과 영화의 주제의식을 더욱 깊이 탐색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초대적 역할을 합니다. 견고한 원작과 성공적인 미디어 믹스. 영화 파과는 아가미, 위저드 베이커리 등으로 잘 알려진 구병모 작가의 동명소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서정적인 문체, 독창적인 세계관 구축, 그리고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돋보이는 원작은 이미 많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탄탄한 서사와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은 영화의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대 언어로 재해석될 잠재력 또한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동명의 뮤지컬이 성공적으로 초연되었습니다. 영화와 뮤지컬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 양식을 지닌 매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원작을 선택하여 대중 앞에 선보였다는 사실은 파과라는 이야기가 지닌 보편적인 공감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원작 소설, 영화, 뮤지컬이 각각의 매체적 특성을 살려 파과의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현했는지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은 이 작품을 즐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3. 전설의 그림자 킬러 조각과 과거 손도. 영화의 심장부에는 60대 여성 킬러 조각, 배우 이혜영이 온전히 체화한 인물이 자리합니다. 그녀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암약하며 제거 대상들을 처리해온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작중 정확한 나이가 명시되지는 않지만 반백의 머리카락과 얼굴에 드리운 세월의 그늘, 그리고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노련함은 그녀가 육체적인 전성기를 지나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70대가 육체적 능력이 중요한 킬러 세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편견을 비웃듯 조각은 여전히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최고의 현역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힘이나 속도에 의존하는 대신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치밀한 계획,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약점을 보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노련한 조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훨씬 이전 푸른 청춘의 시절에는 손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더욱 빠르고 더욱 치명적이며 감정의 동요조차 허용하지 않는 냉혹한 킬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영화 마녀에 의해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배우 신시아가 바로 이 손톱 시절을 연기합니다. 최근 다른 장르의 작품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신시아지만 파과에서는 마녀에 의해서 보여주었던 그 서늘하고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를 다시금 발산하며 전설의 시작점이었던 손톱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세월이라는 간극을 사이에 둔 손톱과 조각, 과거와 현재, 신시아와 이혜영이라는 두 배우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려내는 동일 인물의 입체적인 모습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서사 축이자 관전 포인트입니다. 4. 새로운 시대의 돌의 위협적인 경쟁자 2.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질서 속에서 고독한 삶을 영위하던 조각의 세계는 젊고 거침없는 킬러 투우의 등장으로 인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우 김성철이 연기하는 투우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배경조차 불분명한 인물이지만 그의 살인 능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표물을 제거하는 방식은 조각의 정교함과는 달리 압도적인 힘과 속도, 그리고 잔혹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과시적이며 효율성보다는 파괴 자체를 즐기는 듯한 인상마저 줍니다. 이러한 그의 위험한 재능과 야망을 간파한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자 손 실장 김강우부는 그를 새로운 카드로 발탁합니다. 문제는 투우가 조직 내에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인 조각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밀함과 복종이 미덕인 킬러 세계에서 그는 조각의 방식과 존재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하며 사사건건 도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듯한 날선 반응입니다. 투우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넘어 조각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세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조각과의 충돌을 예고하며 조직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의 스민 온기, 그리고 다가오는 그림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며 살아온 조각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비오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늙고 병든 유기견에게 연민을 느낀 조각은 충동적으로 걔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따뜻하고 선한 눈빛을 가진 수의사 강선생 연우진 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 선생이 보여주는 조건 없는 친절과 생명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는 강철처럼 단단했던 조각의 마음에 미세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무용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늙은 개를 보살피고 강 선생과 짧지만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조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감정, 누군가를 돌보고 교감하는 경험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생겼다는 것,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곧 그녀를 제거하려는 적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루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조각이 어렵게 내디딘 작은 변화는 그녀의 삶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기의 서막이 됩니다. 6. 과거의 굴레와 현재의 대결 은원의 서사. 영화는 후반부로 치달으면서 조각과 두 킬러 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중심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신구세대의 갈등, 조직 내 권력 암투, 혹은 서로 다른 살인 방식의 충돌처럼 보였던 이들의 관계 속에는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과거의 깊은 인연과 은원관계, 즉 은혜와 원한이 복잡하게 뒤얽힌 질긴 사연이 숨겨져 있었음이 점차 드러납니다. 투우가 조각에게 그토록 강렬한 적개심을 품었던 이유, 그 집요한 증오의 근원이 과거의 특정 사건과 연결되면서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생존 경쟁을 넘어선 숙명적인 싸움으로 변모합니다. 조각의 기억 속에는 희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한 편린이 투우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트라우마이자 복수의 동기였을 가능성이 암시됩니다. 과연 두 사람을 옅아매고 있는 과거의 진실은 무엇이며 서로에게 칼날을 겨눌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영화는 이 질문을 따라가며 예측 불가능한 서스펜스를 선사합니다. 7. 모성 혹은 연민 파괴 속에서 피어나는 복합적 감정. 서로를 파괴해야만 하는 극한의 대립 속에서 관객은 역설적이게도 조각과 투우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감정의 기류를 감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는 마치 어머니와 아들을 연상시키는 듯한 복잡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적대감을 넘어선 어쩌면 왜곡된 형태의 애증, 지독한 연민, 혹은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과거 또는 미래를 발견하는 도착적인 동일시일 수 있습니다. 서로 죽여야만 끝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언뜻 비치는 인간적인 고뇌, 상대에 대한 순간적인 이해, 혹은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과 같은 감정의 편린들은 파가를 단순한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의 범주를 넘어서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선은 인물들에게 깊이를 더하고 폭력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8. 배우 이혜영의 투혼, 시들지 않는 배우의 품격. 파거에서 배우 이혜영이 보여주는 연기는 단순한 캐릭터 소화를 넘어선 경이로운 투혼 그 자체입니다. 실제 6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이 작품을 위해 강도 높은 액션 장면들을 대역 없이 소화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끝까지 완수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한쪽 부상이 채 낫기도 전에 다른 쪽 갈비뼈마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연기 열정을 불태웠다는 사실은 그녀가 조각이라는 캐릭터와 이 작품에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60대 여배우가 극의 전면에 나서 이토록 격렬하고 처절한 액션을 선보이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혜영은 조각을 통해 나이와 성별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물리적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세월이 빚어낸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동시에 선보이며 배우라는 이름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합니다. 9. 무한한 확장 가능성 파가 유니버스의 서막. 영화 파가는 그 자체로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넓고 깊은 세계관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거대한 세계 일부를 잠시 엿본 듯한 느낌을 주며 관객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손톱으로 불렸던 조각의 젊은 시절, 그녀가 어떻게 전설적인 킬러로 성장했는지를 다루는 프리퀄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누아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엔딩 이후 조각이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삶의 여정을 그린 시퀄, 혹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시스템화한 조직의 내부 암투나 다른 킬러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스핀오프 시리즈나 드라마 제작 역시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독창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세계관 설정은 파거가 단발성 영화를 넘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IP지식 재산권로 성장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시들지 않는 전설 조각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